토리야마 아키라의 만화 드래곤볼 소년편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근황을 캐릭터 왕국과 함께하세요. 손오공은 드래곤볼뿐 아니라 소년 점프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점프의 3대 요소, 배틀 만화의 정석, 주인공의 정석 등 무수한 패턴을 창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의 슈퍼 히어로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 작품이 완결이 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엄청난 인기와 위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일본 만화를 대표하는 캐릭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어린 시절엔 장난꾸러기 꼬맹이였지만 몇 년의 수련 시간을 통해 극적인 신체적 성장을 이룬 후 한 명의 전사, 무투가로서 활약한다. 파오즈산에서 혼자 살았지만 할아버지 소노반이 남긴 유품인 드래곤볼 사성구 때문에 부르마와 엮이게 되어 드래곤볼을 찾는 여행에 동참하고 이후 무천도사 밑에서 수련을 쌓고 강적을 물리치며 격투가로 성장해갔으며 이미 오리지널 시점에서부터 지구의 위기를 몇 번이나 구해낸 영웅이 되었다. 본래 이런 오공 역시 조금 특이한 지구인인 줄 알았으나 사이어인 편의 시작과 함께 사실은 전투민족 사이어인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구를 초월해 우주국 금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역시 끝없는 향상심과 경쟁심으로 성장해 몇 번이고 우주를 구했고 그 후로도 끝없이 정진하며 강자와의 대결을 바라고 있다. 원작 드래곤볼에서는 이 시점 이후의 인생 전부를 독자와 함께한 인물로 몇 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로 죽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주인공을 다른 캐릭터에게 인수인계할 예정도 있었지만 팬들은 항상 오공을 원했기에 계속 부활하는 영원한 주인공이 되었다. 극초반에는 야생소년답게 후각이 예민해서 무천도사가 던진 돌을 냄새로 찾거나 제키춘의 냄새가 무천도사와 비슷하다는 걸 눈치채는 모습이 있었지만 분위기가 진지해지는 레드리본군 편 즈음에서 점차 잊혀진 설정이 되었다. 사이어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체 능력은 어릴 때부터 우수했으며 총알에 맞아도 끄떡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고작 10이던 본작 이전 시점부터 손오반 할아버지 없이 혼자 살 때도 사이어인의 신체 능력으로 산에서 맹수를 상대로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다. 이후 서쪽 시티 남쪽에서 1600km 떨어진 곳에서 베지터와 수련을 한 후 프리저군이 부르마의 드래곤볼과 드래곤 레이더를 훔쳐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마지막 드래곤볼이 있는 빙하지대로 향한다. 그리고 프리저가 데려온 브로리와 파라가스를 만나게 되자 싸우지 말자며 설득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렇게 베지터와 브로리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브로리가 제대로 폭주하자 본인이 나선다. 초사이어인 가수로 변신하며 브로리와 겨루고 그 도중에 다시 한번 브로리에게 나쁜 놈들 말은 듣지 말라며 대화를 시도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폭주하는 브로리에게 큰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자 이대로 안 되겠다며 바로 초사이어인 블루로 변신하여 브로리와 공방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파라가스의 죽음으로 초사이어인으로 변한 브로리에겐 베지터와 같이 덤볐음에도 상대가 되지 않았고 브로리가 프리저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피콜로가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을 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 후 퓨전을 하자며 베지터를 설득하고 우여곡절 끝에 오지터로 합체해 브로리를 제압. 브로리는 치라이가 빈 드래곤볼 소원으로 원래 살던 행성인 반파로 돌아가게 된다. 며칠 후 행성 반파로 순간이동을 해 브로리 일행을 놀라게 하는데 오공을 경계하는 브로리 일행에게 캡슐 하우스를 전해주고 아마 브로리가 비루스보다 강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가끔 한 번씩 붙들어 오겠다 한다. 거기다가 브로리에게 여러모로 가르쳐 줄 것도 많다고 하니 브로리도 흐뭇하며 오공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이름을 묻는 치라이에게 자신은 손오공 혹은 카카로트라 밝힌 후 지구로 돌아간다. 부르마는 드래곤볼 1화부터 손오공과 함께 등장한 인물로 초창기 드래곤볼이 서유기 컨셉에 나름 충실했을 당시 삼장법사 포지션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다. 산속에서 혼자 살던 오공을 산 밖으로 안내해준 안내자임과 동시에 동료로서 드래곤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모는 작중에서 치치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미인이라고 언급된다. 몸매를 상당히 강조하는 복장을 주로 입는 데다 작화로만 봤을 때는 치치보다도 예쁘게 나오는 편. 상당히 당차고 행동력이 넘치는 성격으로 단지 남자친구를 찾고 싶어서 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란 이유로 드래곤볼을 찾는 험난한 여행을 할 정도로 행동력이 넘치는 게 특징. 말괄량이의 그 나이 또래다웠던 성격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차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긴 했으나 자존심이 강하고 기센 부분은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손오공이나 베지터조차 시겁할 만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특징이 있다. 여행 시작 기준으로 겨우 16세 밖에 안 된 나이였지만 토리야마의 개그 성향상 이 시절부터 일찍이 새끼 담당 캐릭터로 꽤나 굴려지고 있었다. 특히 무천도사와 엮여서 요즘 시점으로 보면 수위 높은 성희롱도 당해본 적이 있고 특히 주변 인물들이 세상 물정에 어둡거나 여자를 밝히는 변태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꽤나 고생을 한 편. 다만 드래곤볼이 제대로 배틀물로 전환한 이후에는 순수하게 비전 투원이던 부르마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때 있었던 일로 인해 캡슐 코퍼레이션 직원들을 시켜서 드래곤볼 쿨타임이 돌 때마다 모아서 다른 사람이 악용하지 않게 사소한 소원으로 소모하고 있음이 덴데의 언급으로 나온다. 피콜로는 모으기만 해 두지 굳이 소원은 안 빌어도 되지 않나 말했는데 덴데는 브로리
프리편 때 프리저한테 뺏긴 사례를 들어 일부러 그런 거라 생각한다. 레드리본군에 대응하려는 피콜로의 요청으로 마침 전부 모았었던 드래곤볼을 양보하고 피콜로가 본인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소원을 이룬 후 남은 2번의 소원을 양보받자 2번 다 자기 관리에 소비해버린다. 그리고 뒤늦게 드래곤볼 소원으로 연락불통인 손오공과 베지터를 불렀으면 좋았다고 생각해낸다. 이후 피콜로가 잠입하고 있는 동안 지구에 있는 전력을 끌어모아 피콜로가 알려준 레드리본군 기지로 향한다. 도착했을 때쯤 전투가 끝났기에 그냥 전향 끝나는 줄 알았으나 셀맥스가 깨어나고 크리링의 호의를 받으며 비행기로 도망갔다. 싸움이 끝난 후 반성하고 있는 닥터 헤드와 감마 1호를 직원으로 받아들이며 마무리를 짓는다. 모든 일이 끝나고 우이스로부터 새로운 음식이라도 먹으러 갈 거냐면서 연락을 받지만 음식이 다 식었다면서 통신을 끊는다. 바다거북은 첫 등장한 산에서 오공에게 발견되는데 이때 오공은 부르마가 꿈을 대다가 정말 거북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부르마가 아닌 걸 알고 놀라지만 정작 거북이가 말을 하는 데에는 아무 저항감이 없었다. 사실 드래곤볼의 세계관은 작중 온갖 동물들이 인간들과 섞여서 문명 생활도 잘하고 바다에서 사는 평범한 돌고래와 인어까지도 말을 하는 세계라서 그렇다. 사실 첫 화에서 오공에게 낚인 물고기도 말을 했다. 거북하우스에서 무천도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들도 있다. 무천도사가 평소에 좀 얼빠진 모양새로 살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주며 무엇보다 무천도사가 나이에 안 맞게 주책 맞고 여색을 밝혀서 틈만 나면 태클을 건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 N이 62회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불쌍하게도 손오공에게 동물 학대를 당한다. 손오공이 자마스를 봉인하기 위해서 무천도사에게 마봉파를 배워서 연습하는데 연습 타겟이 되어 던져지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후 미래 트랭크스의 세계에서 합체 자마스가 일으킨 천재지변으로 파도가 거칠어지자 그 세계의 바다거북은 거북하우스 지붕으로 피신한다. 아마 블랙과 자마스가 도시 인간들에 집중하느라 혹은 동물이기에 신경을 안 썼을 듯하다. 그 뒤 트랭크스가 자마스와의 결착을 지으려 할 때 원기를 전해 트랭크스를 돕는다. 하지만 육체를 잃은 뒤 연무 형태로 지구의 하늘을 뒤덮은 자마스의 무차별 폭격에 휘말려 사망한다. 무천도사는 대머리와 선글라스 그리고 길게 자란 수염이 인상적인 노인 손오공과 크리링의 스승으로 거북설류라는 본인만의 유파를 가지고 있다. 후라이팬 산에서 오공을 만난 뒤 훗날 찾아온 오공과 크리링 좀 더 이후에는 야무치까지 사사의 어엿한 무도가로 만든 장본인이다. 특히 오공 일행은 무천도사에게서 체력을 단련받고 기획 컨트롤에 대해 수업을 받으며 격이 다른 강자로서 자라나게 되었다. 작중 등장인물의 대사로 미루어 볼 때 한때는 무술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한 모양이다. 상당한 호색한이다. 오리지널 시절 색드립 구할 정도를 담당했을 만큼 곤란한 성희롱도 주저하지 않는 노인이었다. 예쁜 여자들이 하이레그만 입고 체조를 하는 비디오라든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야한 잡지를 늘상 끼고 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를 밝히는 것 치고는 쑥맥인지 늘상 코피를 뿜기 일수 블로불사하는 약을 먹어서 이 나이까지 살 수 있다고 언급되지만 피콜로 대마왕 편에서 나온 바로 사실 블로불사 물 따위는 거짓말이라 했다. 손오공과 첫대면 당시 불사조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한이를 보아 전에 키우던 불사조로 블로의 몸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누나인 점쟁이 바바와 나이차는 약 200살 이후 힘의 대회가 종료된 후 131화 막바지에는 다시 한번 카린 탑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룡은 손오공과 부르마가 드래곤볼을 모으려고 처음으로 여행을 떠날 때 보내 아니게 첫 동료가 되는 인물이다. 야무치 크리링보다 먼저 등장한 오공이 처음으로 사귄 동성친구다. 원작이 서육이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저팔계의 기믹을 이어받은 캐릭터이다. 다만 저팔계의 전투 능력은 전혀 이어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인 꼬마가 던진 돌에도 아파하는 등 부르마보다 나을 게 있나 싶은 수준이다. 대신 돼지, 변태, 변신술이라는 저팔계의 아이덴티티는 전부 가져왔다. 심지어 변신술이 어딘가 2% 부족하다는 느낌까지 비슷하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에서 파괴신 비루스와 가위바위보 대결을 해서 지구를 또 한 번 지킬 뻔했지만 2번 비긴 후에 3번째 대결에서 져서 실패. 96화에서는 우주 서바이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야무치를 위로해줬다.